여드름 심화 과정의 첫 편에서 말씀드렸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갑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 집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문 잠궈놓고 웃다가 울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드름 박박, 여드름 박박, 어글리. 너는 성질 난다고 혼자 사귈 수 없으니 친구 불러다가 퇴근하고 나서 술을 엄청 먹었어. 토하고 난리 났지 뭐. 머리는 지끈지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글리. 스트레스와 여드름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하나 인용해 봅니다.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에서 찾아온 논문.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 중증도의 증가가 여드름 중증도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거주하는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의 논문입니다. 말초신경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신경펩타이드 물질 P 또는 혈관 확장 펩타이드를 방출합니다. 여기 신경펩타이드 물질 P라는 것은 물질 P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물질 P는 피지선의 증식과 분화를 자극하고 피지선 세포의 지질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상처 치유를 40%까지 지연시켜 여드름 병변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여드름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신경펩타이드 물질 P라는 거 간단한 초간단 요약. The Neuropeptide Substance P라는 건데요. 요건 조금 전에 인용한 논문이고 요거는 다른 논문을 제가 인용해서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져온 글인데 이게 뭐냐면 염증이 났어요. 여드름이 생겼어요. 상처 치유, 조직 항상성에 대한 물질 B 신경펩타이드의 역할을 해서 원래는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면역력의 일종이에요. 염증에 대항하고 상처가 났어요. 상처를 봉합시키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신경펩타이드라고요. 즉,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신경이잖아요. 뇌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게 뭐냐면 신경펩타이드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방출이 되면서 온갖 면역작용이 일어나면서 염증에 대항하고 상처 치유를 해요. 그런데 제가 족고름풍 간 목경을 설명드리면서 간의 구포세포에서 조성되는 사이토카인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 사이토카인이 과량 증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폐가 섬유화됩니다. 그리고 간 자체가 섬유화돼요. 그래서 간 경화를 불러오고 그리고 폐 섬유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폐금경은 금, 극, 목이라고 해서 늘 사이토카인 면역에 필요한 만큼만 조성해라고 계속 견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견제력이 약해지고 간경이 지 멋대로 사이토카인을 폭풍처럼 스톰처럼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그냥 과량 증식을 시키면 폐가 섬유화되고 간 자체도 섬유화된다. 간 경화가 온다.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렇게 염증, 상처 치유, 조직 항상성에 유의한 그런 역할을 하는 여기 물질 B 신경펩타이드가 과량으로 증폭이 되면 오히려 염증이 증가한다. 상처 치유가 늦어진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여기 The neuropeptide substance P, 신경펩타이드 물질 P가 증폭이 된다. 여기 substance P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과량 방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치료하지 않고는 치료가 안 돼. 이건 스트레스만 받았다면 여드름이 난다. 그러니까 그 신경성이잖아. 신경을 좀 누그러뜨리고 살아. 어떻게 성질 내는 대로 다 내면서 살 수 있어. 마음을 좀, 마음을 안정시켜. 컴다운. 아니, 이게 자체가 병인데 스트레스 자체가 병이란 말이야. 병이니까 병을 치료해야지. 그 병을 치료하면 여드름도 치료된다. 여드름도. 그래서 역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대시호탕증이 있고 소시호탕증이 있고 시오게지탕증이 있고 시오게지 건강탕증이 있고 시오가 용골무르탕증이 있어요. 신경성 여드름과 관계돼서 함께 쓸 수 있는 처방들, 이 중에서 대시호탕증, 소시호탕증, 그리고 시오가 용골무르탕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오게지탕증, 시오게지 건강탕증, 고방유락, 고방유락 참조하세요. 대시호탕증의 여드름을 보겠습니다. 신경만 썼다면 여드름이 솟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대시호탕증은 여자고 남자고 간에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팔끈 하는 경향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어. 참을 만큼 참어. 그랬다가 이젠 도저히 못 참아 할 때는 원자폭탄 터지듯 강한 스트레스 폭발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필요 없어. 그냥 들이받는 거야. 이제까지 그냥 꼭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아 할 때 폭발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못 건드려. 그런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고방유래학 432쪽에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증, 흉협고만, 그러니까 눕혀놓고 무릎을 세운 다음에 눌러보니까 여기 검상돌기, 명치 끝이 무지무지하게 아파. 구토, 구역, 체경은 장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늑골궁화 순각, 체격이 장실한 사람은 배꼽 위가 볼록볼록 이렇게 가로금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벽은 두껍다. 복벽이 두터운 사람, 위장실, 먹는 건 잘 먹어. 설건이 있고 두터운 설태, 누런 설태가 있고 어깨 결림, 맥침실하고 두통, 특히 편두통이 심하고 심화급 통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똥꼬가 타는 변비. 자, 심화급 통, 양주도 가로금, 그리고 갈비뼈까지 세로금, 갈비뼈 끝나는 지점에서 역시 가로금, 이 부분이 억하심정, 늘 억울해. 그리고 어떨 때는 아파. 만지면 만지지 마세요. 아파. 억눌린 화기, 객증, 구갈, 두중, 머리가 무겁고 불면, 이명, 고혈압, 발열, 두한 머리에 땀이 많이 나고 불같은 성격, 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기침, 왕래한열, 추웠다 더웠다, 입이 쓰고 마르고. 자, 이러한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여드름이다. 그러면 간승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놓거나 담승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놓거나 하는 겁니다. 요거 복용시키면서 역시 약국의 약사나 한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번에는 소시호탕증에 의한 여드름, 고방유래학 389쪽부터 아주 상세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주증, 필수목표, 흉협고만, 왕래한열, 식욕부진, 구고, 인건, 객증으로는 두통, 특히 편두통, 구토, 구역, 구갈, 백태 등이 있습니다.
대쇼탕증은 누런태가 있고 여긴 백태예요. 구박유략 참조하시면서 흉역고만, 여기서 왼쪽 옆구리가 눌러보면 아픈 것은 비장종대, 비장이 부어 있어요. 그러니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나 비장에서 대식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따라서 이럴 땐 소시오탕을 쓰면서, 역시 과립으로 나와요. 소시오탕을 쓰면서 일단 소장정격을 먼저 선택하세요. 소장정격을. 그리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자의 일생 간정격. 미치고 팔짝 뛰는데 말씀드렸죠. 미친 년 늘 뛰듯이. 네. 히스테리 발작 3초 승격. 소장정격과 간정격, 소장정격과 3초 승격 중에서 선용하시면 됩니다. 소시오탕 과립은 약국의 약사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시고요. 네. 이번에 시호가 용골모래탕증을 보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적응증이 많아요.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 많잖아요. 거의 여기 시호가 용골모래탕증이에요. 처방은 광증으로 흉복부에 동계가 심하고 놀라며 두려워 사람을 피하고 혼자 앉아 중얼거리며 주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혹 질투를 하고 의심이 많으며 자살하려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다스린다. 또 간, 즉 간질 발작으로 때때로 한열이 교작하고 울울하게 근심하고 슬퍼하며 꿈이 많고 잠이 적으며 인접을 싫어하며 암실에 숨어있기를 좋아하며 결핵 환자와 같은 사람을 다스린다. 광증과 간질발작, 광증과 간질발작의 두 가지 증은 흉협이 답답하고 가득하여 상력하면 흉복부의 동계를 목적으로 한다. 전간은, 간질발작은 항상 가슴이 가득하여 상력하며 흉복부에 동계가 있고 매월에 두세 번 바라는 사람은 여기 시호가 용골모래탕을 상복하면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전간해증이 조현병증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수시로 여기 시호가 용골모래탕을 달고 살아야 돼. 약국에서 상의하세요. 네. 약국의 약사나 혹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호가 용골모래탕증의 주증을 보면 흉만 번경, 잘 놀래고 분노하고 그래요. 정신불안, 강장체질, 평소 튼실한 체질일 수 있습니다. 뇨량은 감소되어 있고 불가전측자, 이것은 뭐냐면 돌아눕기가 어렵다. 때때로 목이 천근이나 무겁다. 동계, 제부동계가 특히 심하다. 흉역고만에 왕래한열이 있을 수 있다. 객증으로는 몽정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서머, 열이 많을 때는 헛소리해요. 중얼중얼, 어깨결림, 두통, 광증, 전간. 그러니까 조현병 증상에도 여기 심호탕증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박열학에서 상세히 살펴보시고, 이런 사람이 여드름인 경우에는 일단 대장정격을 선택하고, 여드름에 대장정격, 화살표가 여기 시계 방향이니까 대장정격. 참아야 하느니라. 스트레스를 받는데 풀지를 못해.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장애가 있어. 간정격, 화살표 정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 심하다. 미친년 늘 뜨듯이 히스테리 발작. 3초 승격. 싸우려들어. 조현병처럼. 싸우려고 해. 폭력적이야. 발끈발끈. 여기 담 승격. 그러니까 대장정격, 간정격. 대장정격, 3초 승격. 대장정격, 담 승격 중에서 선용하십니다.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과립으로 나오니까 약국의 약사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시고. 자, 끝으로 화농성 여드름 범용 처방을
소개해 드립니다.